아니, 선수들이 다 올림픽을 포기했나?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여기는 프랑스의 파리올림픽 선수촌. 한 프랑스 여성이 텅 빈 숙소를 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재빠르게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녀의 뒤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클레르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요. 작년 5월에 자원봉사자 지원을 했고 11월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것에 대해 쓴 것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통역지원부서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선수단에게 언어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랍니다. 보통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서서 8시부터는 각자의 역할에 맞춰 움직이게 되는데요.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낸답니다. 저희 부서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 한국의 음악인 K-팝과 BTS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과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소통을 하는데 한국 친구가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통역 기능이 있어 한국어로도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정말 부럽더군요. 친구들은 BTS 중에 진이라는 멤버가 성화봉송을 하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모두 어렵게 이 자리에 왔으니 사소한 것들은 기꺼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파리올림픽에 대한 문제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올림픽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현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말해볼게요. 2024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건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낮은 탄소, 발자국 목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은 한국의 BTS 진이 활약한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을 했어요. 이 개막식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의 BTS 진이 성화봉송을 했는데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북한만 2번 소개하다니 이쯤 되면 그냥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 이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 부분인가요? 강아지 이름을 잘못 불러도 기분이 상하는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너무했네요. 문화체육부의 장미란 제2차관이 파리조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SNS의 한국어 계정에만 올렸었고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하니 한국인분들의 기분이 조금은 풀렸을 것 같네요. 하지만 개막식 선수 입장이 끝난 뒤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가 거꾸로 개항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혹시 온몸이 파란 남자가 노래하는 공연을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영원히 보지 마시길. 이번 축하 공연 속에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일부 장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기독교 단체들은 비난을 쏟아냈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프랑스인이라도 편을 들어주기가 힘이 드네요. 개막과 동시에 곳곳에서 터지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요. 한국 친구들은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이름이 오상구로 잘못 표기되었다며 황당해했어요.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도 부족해 이름으로 인종차별하냐며 분해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프랑스인인 제가 미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저도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조마조마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점점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다들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분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로 유명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선수촌 메뉴에 대해 기대가 많았는데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선수촌 식당 메뉴의 채식 비중을 무려 2배로 높였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래도 다들 설마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영국 선수단을 통해 처음으로 선수촌 음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선수는 선수촌에서 며칠 지내보니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난리통이라며 이번 올림픽은 지속 가능성을 높였고 채식 중심이라고 하던데, 피크타임에 가면 계란이나 닭고기 한 조각을 못 먹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 소모가 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수로 꼭 필요한데, 준비된 친환경 채식 위주 식단에는 단백질이 형편없이 적었던 것이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항의하니 생고기를 덜컥 제공해서 문제가 더 되었고요. 영국은 별도의 훈련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영국 선수들은 선수촌 음식을 거부하며 저녁거리까지 포장해서 숙소로 가고 있다고 해요. 영국 BBC가 파리올림픽 선수촌 음식에 대해 취재하니 다른 나라 취재진들도 몰려들었죠. 영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도 불만을 토로하며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거나 외부 음식으로 때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타지에서 음식이 부실하니 경기력에도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식단을 제안한 담당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인데요. 조리가 안 된 생고기를 주거나 생선에서 벌레도 발견되는 등 여기저기 불만이 쇄도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선수단은 아무런 불만 없이 경기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파리에 있는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한국에 있는 선수촌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서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 2번 고기 반찬을 포함한 도시락을 선수촌으로 배달해 주었고요. 맛있고 균형 잡힌 맞춤 도시락을 먹고 선수들은 힘내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해요. 선수들의 도시락을 위해 15명의 조리사들이 프랑스로 날아왔다고 하네요. 150개를 준비하던 조리사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위해 500개가 넘게 하루 2번 배달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 도시락을 요청해서 먹어본 다른 나라 선수들은 선수촌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면 금메달도 가능하다며 한탄한다고 해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염치 없어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하며 자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영국과 호주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 급식이 부실해서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는 모양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탄소 발자국 운운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자국에서 탄소 많이 나오는 비행기로 음식을 공수하게 하다니, 이건 탄소 발자국 타령을 하는 파리올림픽 위원회 측 불찰이 아닐까요?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도시락에 대해 한국 친구들은 역시 한국은 잘 해낼 줄 알았다며, 2018년에 열린 평창 올림픽에서도 선수촌 식당에서 음식 만족도가 높았다며 흐뭇해하더라고요. 다양한 세계 각국 선수들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데 평창 올림픽에서는 음식 관련 민원이 없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지금 선수촌에서는 튀김이 제공되지 않아 숙소에서 튀김기로 감자튀김을 만들거나 계란을 구입해서 직접 요리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식사를 하니 남은 많은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대회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파리의 빈민을 돕기 위해 선수촌과 경기장에서 남은 음식을 기부하고 있어요. 프랑스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충격을 받았답니다. 조지나 그레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장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말하던데요. 버려지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 전에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선수들이 원하는 음식이 많았다면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은 음식을 모으기 위해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했다는데, 과일은 그나마 낫겠지만 샌드위치나 샐러드가 이 더운 날씨에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지난 올림픽들보다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 때문에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는 멋진 경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올림픽이잖아요. 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 식음료 목표로 2배 많은 채식 메뉴,
프랑스 원산 80% 등 100% 인증 식품, 플라스틱 소비 지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내세웠는데요. 2배로 많은 채식 메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힘들 것 같네요. 매일 제공되는 음식들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음식 기부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음식을 모으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도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휴식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어요. 한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에 숙소나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여름은 잘 모르겠지만 파리의 여름은 정말 덥거든요. 파리 올림픽 선수촌은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지었지만 에어컨이 없는 게 큰 문제예요. 물론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에어컨 없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경기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답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를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빌 뿐이죠. 이로 인해 파리 올림픽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좋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은 물론 관람객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의존하다 보니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관람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 각국 선수단은 전세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꽉꽉 채운 셔틀버스로 이동합니다. 20분 거리를 헤매고 1시간 반 걸려 왕복 3시간을 40도 버스 안에서 허비하는데 하루 종일 훈련을 못한 선수들도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수촌과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역시 탄소 절감을 위해서라는군요.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어 40도가 넘는 온도에 버스를 세우고 실신한 선수도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해서 죄 없는 전 세계 선수들에게 탄소 절감하라고 쥐어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비행기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나오니 올림픽 개최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한국 선수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는데요. 한국 선수단에서는 선수들을 위한 냉풍기와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사용한 쿨링 재킷 등을 준비해왔다고 해요. 한국은 환경도 지키고 편의성도 잡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 용기에도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왔더군요. 한국은 다양한 국제대회와 행사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의 뒤에는 든든한 코리아 하우스라는 것이 있더군요. 접근성이 좋도록 파리의 한복판에 위치한 시설인데 한국의 문화와 기업들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곳의 음식은 매우 유명해져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답니다. 올림픽 기간에만 운영하는 공간이라 서둘러야 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곳곳에 한국식 푸드코트를 열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230엠나 되는 넓은 정원에 한국의 전통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만두, 핫도그, 주먹밥 같은 한국 길거리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다들 완전 한국 느낌이 물씬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코리아 하우스 비비고 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 그냥 음식점이 아니에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중심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CJ라는 한국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선 불고기, 비빔밥, 김치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국가의 방문객들이 모이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날이 더웠지만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야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 경기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K푸드를 즐기는 등 완전한 축제 분위기여서 좋았답니다. 올림픽이 끝나도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이곳에서 준 K푸드 구매 지도를 참고해서 파리 시내에 있는 한국 식품 전문 맛들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보물 지도를 보고 보물 찾기를 하는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곳이 매일매일 완전 붐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한국 선수들이나 교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곳에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알고 보니 더위에 배고픔에 지친 선수들도 이곳에 많이 와 있더군요.
경기를 마치고 바로 달려오는 선수들도 많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야 선수촌 숙소들이 텅 빈 이유를 알 것만 같았어요. 선수촌 음식이 입에 안 맞는 선수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떤 선수는 줄이 너무 길어서 고민했지만 결국 비빔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다고요. 신선한 채소에 든든한 밥과 고기까지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수촌 식당에도 이런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짠했어요. 선수촌 식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교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국은 음식을 통해 자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도 챙기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서 문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한국 문화가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기회를 통해 자국 문화를 계속 알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 요소들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그 시작일 뿐이니까요. 반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환경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선수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올림픽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프랑스도 한국처럼 자국의 문화와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였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가 정작 올림픽에서는 그 명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게 참 의외였어요. 생각해보면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게 많다고 느껴졌어요. 환경보호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올림픽의 본질, 즉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해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환경보호는 긍정적이긴 했지만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문화와 선수들의 요구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이 이번 파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음식과 문화를 통해 자국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분명 음식과 문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 너무 간소하고 단조로워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 음식을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선수들은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올림픽의 본질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를 펼치고 관중들이 그 경기를 즐기는 것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번 올림픽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국은 반대로 음식 쪽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국의 음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공된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올림픽은 환경보호, 문화 홍보, 그리고 선수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은 음식과 문화를 통해 자국을 알리는 데 성공했듯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강점을 잘 살려서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올림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환경 보호와 문화 홍보, 그리고 선수들의 요구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올림픽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음식 쪽 대기업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준비와 접근 방식에서도 진짜로 성공적이었다고 느껴져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에요.